네,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아까 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과방위 3차 회의가 민주당 독자적으로 열렸습니다. 열려가지고 소위 방송 3법은 이미 과방위 자체에서는 이미 통과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본회의가 남아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 오늘 과방위 회의 때 말미에 앉아있던 이준석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하고 가야 된다. 뭐 뒷부분은 맞는 말인데 앞부분은 좀 잘못됐습니다. 미래를 위한 법은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이 국회의원들도 이 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을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 이 법안이 왜 이렇게 어떤 내용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는 연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게 어떤 경위를 거쳐서 여기까지 이르렀나, 저쪽에서는 뭐 마치 가장 오래된 논의에서 나온 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세 번째로는 과연 방송법 개정, 소위 말해서 방송법 개정하는 그 논의의 본질이 뭔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민주당 법안의 문제점을 한번 지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좀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면서 발제문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법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발제문 자료 보면 23페이지에 보시면 방송법안 나온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이제 소위 방송 3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네 개의 법안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방송 3법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제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영방송 이사 구성안입니다. 이게 15명으로 하던 21명을 하든지 간에 가장 핵심적인 경우는 방송 유관단체에서 3분의 1을 그냥 가져간다는 식으로 이제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으로 간다 하더라도 방송 유관단체, 방송 관계자들의 어떤 주장이라든가 거기를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송인들만에 의한 공영방송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관리감독권,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보유하고 있는 관리감독권을 그냥 해체해버리고 포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가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 제도 부분은 뭐 이제 옥상옥 제도라는 건 그동안 많이 논의가 됐으니까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이제 중요한 법안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법안은 이제 과방에서 아마 상정을 다음 주 화요일 날 25일 날 상정해서 아마 또 일사천리를 밀어붙일 것 같은데요. 중요한 내용은 저쪽에서 이 입법 추진하는 취지 자체가 이제 2인 체제로 가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방통위 운영법을 좀 바꾸겠다는 건데, 문제는 2인 체제로 가는 원인 자체입니다. 최민희 의원이 원래 방통위원으로 지정이 됐다가 임명을 안 하게 된 거는 그 자격 요건에서 문제가 돼서 한 것이고, 그 이후에 민주당 측에서 추천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2인 체제를 그대로 끌고 나가면서 탄핵 사유를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뭐 2인 체제 문제라고 하는 건 참 정말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법을 보면요. 방통위 선임과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은 선임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추첨은 30일 내에 바로 선임해야 되고, 안 하면 선임이 간주가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국회에서 방통위원 결격사는 스스로 체크를 할 테니까, 체크되면 두말 없이 그냥 임명한다는 그런 식의 법 개정안은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국회가 행정직을 바로 임명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헌법상 상권분리 원칙이 위반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회의 절차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 과방에 통과시킨 내용이 뭐냐면 방통위원 4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로 의결한다는 그런 절차 내용인데요. 아마 이런 안을 제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의 2인 체제가 문제다라는 걸 지적하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2인 체제가 진행된 것 자체가 민주당이 추천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추천하면 됩니다. 굳이 이런 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은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회의를 열리지 못하게 하여 방통위 행정을 무력화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만든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해서 탄핵 사유로 하겠다는 그런 어떤 두 가지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그런 방안이라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인터넷 중계 방안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모든 의사결정을 인터넷 중계하기는 좀 어렵겠다. 특별히 방통위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도 인터넷 중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참 문제인 것이 방통위 심의라는 것이 사건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게 다뤄지거든요. 그 당사자들 사안을 그냥 100% 다 중계하는 게 말이 되지 않으니까 방송통신 심의 자체의 그 기본적인 내용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런 문제적인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뭐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뭐 탄핵 대상하는 안이 있는 등 뭐 이런 것들은 뭐 좀 더 말할 나위 없이 좀 적절하지 아니하고요. 이 방통위법의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앞에 방통위원 뭐 출석 개의 요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격사를 스스로 판단한다는 등 식으로 국회가 사실상 행정부의 그 구성에 임매에 관여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삼권분립 원칙이 위반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입법의 남용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성규약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데 이게 아마 오늘 이게 통과는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이제 의사록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제 인터넷으로만 봐서 정확히 안는데 민주당 안에 보면 방송 편성규약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받도록 하는 안이 이제 이훈기 위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마 오전 회의하면서 이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이 보이는데 정확한 건 그 회의록을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만약 이대로 간다면 이거는 명백하게 죄형 법정주의 위반이죠. 아니 그 규정이 뭔지도 모르는데 일단 그 편성규 위반하면 일단 처벌한다라는 거는 이제 말이 되지 않는 그 규정으로서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징벌적 배상, 이거는 이제 방송법이랑 관련이 없는 건데 정청래 의원 안에 보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광희 쪽 아닌데 물론 정청래 의원이 문광희 이제 소속은 아니지만 그 양문석 의원이 거기 있고 동동 발의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걸 좀 끼워 넣어가지고 문체부 쪽에서 좀 시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데 이거는 과거에 이제 언론중재법 파동 때 우리가 아주 많이 이 법안의 문제점에서 논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 문제점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행과 경과 구종 얘기는 이제 건너뛰고요. 결론적으로 개정 법안의 내용을 평가를 해보면 공영방송 이사회의 어떤 관리 감독권을 무력화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게 사실 공영방송 이사회 관리 감독권을 입법으로 해체하는 결과가 되는데요.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정당인 민주당이 이 관리 감독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개정법이 결국은 올해 8월 이제 8월부터 9월에 걸친 KM EBS 이사진 교체 시기에 맞물려 가지고 그동안의 방송 정책 정상화 정책을 무효하고 이사진을 새로 구성해가지고 MBC 경우는 경영진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방송의 우호적인 지원으로 2020년 지방선과 2020년 대선 치르는 것 정책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법안 개정안 관련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권이 입법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행정권을 대행하거나 대체하거나 대신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고 헌법 질서가 훼손되는 그런 문제가 결과에 이릅니다. 입법권과 행정권이 서로 충돌하는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과연 이런 정당이 헌법 질서에서 합법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국민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이게 단순히 입법 남용이 아니라 헌법 위반으로 지금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굉장히 유념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거버넌스 논의 과정 한번 살펴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나? 자, 이 법안이 이제 민주당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온 법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법안이 2022년 12월 2일 날 과방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 3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밀어붙여 통과됐는데 그 법안과 똑같은 법안입니다. 그 2022년 12월 2일 날 과방에 통과되고 2023년 작년 11월 달에 본회의를 통과시켜가지고 12월 달에 거부권 행사로 제2에서 부결된 그 똑같은 안인데 이 안이 2020년 4월 달에 정필모 의원안을 해서 조금 변형해서 나온 건데 이런 방송 유관자들만에 의해 가지고 3분의 1을 채우는 안이라는 거는 2012년 12월 1일 갑자기 나온 안으로서 사실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숙고했다는 사실은 사실과 다르고요. 사실상 이거는 민주당이 거버넌스는 더 이상 안 하겠다, 포기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는
그 언론 노조가 지배하는 방송 환경의 변화 상황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더 민주당의 쪽에서의 어떤 의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버넌스 논의라고 보통 했을 때 두 가지 논의를 보통 합니다. 첫 번째는 이사진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두 번째는 편성위원회 문제거든요. 그런데 편성위원회 부분이 2017년 12월 달에 KBS의 방송 제어가 때 제어가 조건으로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3월 달에 지상파 3사가 소위 언론노조와 함께 그 편성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노사 협약을 맺고 이것이 2018년 하반기부터 각 공영방송만이 아니라 방송사에서 이것이 실행되게 됐습니다. 문제는 편성위원회가 단순히 편성자청 내용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더 넘어가서 국장임명동의제 같이 굉장히 어떤 그 경영에 대한 관여 권한을 노조한테 부여하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노조에 의해서 많이 관여를 받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언론 노조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제 정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와의 관련성을 가지고 소위 정원유착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바로 이런 정파적 운영이 가짜뉴스 논란의 하나의 근원이 됐다는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2020년 7월 달에 KBS 그 정원유착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환경이 바뀌니까 그동안에 거버넌스 논의를 포기하고 그냥 노조한테 맡기자 이런 식으로 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민주당 법안을 연역상으로 봤을 때 공영방송 불합법 그러니까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공영방송 문제의 본질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도대체 공영방송의 문제인가? 우리 공영방송 체제는 우리가 KBS2라든가 MBC의 그 물리적인 구조를 보면 사실상 그 80년대 언론 통폐합의 그 산물입니다. 이게 50 유산입니다. 사실 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방송법 체제가 87년 민주화 이후에 2000년 김대중 정권에서 그 통합방송법에 해가지고 그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방송위원회였죠. 네, 그걸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방송법 체제가 40년이 넘는 그러니까 이 현대 그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좀 맞지 않는 그 올드 미디어라는 데 문제가 있겠고 이런 거는 사실 광고 시장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계속 이 공영방송이 어떤 경영 악화를 겪는 문제점에서 그대 노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현재 방송 체제는 사실상 앙샹 레짐이라고까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기존의 그 노조원들 일종의 저죠 공기업 종사자들이 계속 주장을 함으로써 끌어나오는 그러니까 사실은 개혁이 필요한 건데 개혁을 거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어느 정도 양호를 해줌으로써 이끌어낸 그런 체제 개혁이 필요하지만 개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그런 체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공영방송이 드라마 제작을 외주 주는 것을 넘어서서 별도로 제작 법인을 만들고 KBS의 경우에 몬스터 유니언이라는 그 회사가 있죠. 제작 법인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투자하거나 콘텐츠에 경쟁하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사실 지상파 체제, 그러니까 제작, 송출, 판매까지 같이 한 체제 시스템 자체가 이미 지나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의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짜뉴스 온상에 대한 공영방송 문제는 뭐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으니까 넘어가고요. 결국 공영방송 문제의 본질에는 뭐가 있냐면 관리가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돼요.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소위 말해 정치 병행성 언론 문화라고 언론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공기업이 정치 눈치를 보면서 이게 자기 그 거대한 그 덩어리를 정치를 구조조정의 피라미드로 끌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관리가 되질 않습니다. 관리를. 이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노동쟁계 2023년도 그 한상혁 방통위원 해임 사태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되게 이게 TV조선 그 재승인 심사 문제라고만 알고 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감사가 있었는데 거기 지적된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KBS 문제입니다. KBS 인건비 구조 조정 문제인데 이게 2017년도에 제어가 조건으로 제외가 됐던 겁니다. 2017년도에 제어가 조건을 해서 이거 조정해라.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데서 세미나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KBS 이 문제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KBS 인건비 중에 35%가 넘었습니다. 당시에 있어서. 이건 다른 방송사에 비해서도 그렇고
방송사회에서 참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사실은요. 아무튼 요거는 간략히 넘어가고. 아무튼 이런 식의 어떤 인건비 문제, 주주적 문제 때문에 그게 제어 조건으로 부여가 됐는데 2020년도, 20년도 제어가 때 방통위가 이걸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4년 제어가를 그냥 줘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이제 12월 때 제어가 그냥 도래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어떤 내부 구조가 조정이 좀 필요하고 어떤 경영 정상화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 그냥 방치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행 그 이사들의 관리만 해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어떤 새로운 구조조정이라는 그런 시도가 필요한데 이게 계속 지금 막혀 있는 겁니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의 측면에서 봤을 때 개정 법안이 갑자기 2022년도 12월 달에 뚝딱 만들어가지고 3분의 2를 의결권을 그냥 방송중에서 그냥 넘기는 그런 안은 더 이상 우리는 공영방송 관리 감독 안 하겠다. 알아서 해라. 라는 넘기는 거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어떤 배임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방송 불합법입니다. 아라서 해라. 예? 이게 정말 문제죠. 이게 새로운 미디어를 위한 규범과 새로운 미디어라는 체제를 짜야 될 시기에 이런 식으로 그냥 당장 우리한테 우호적인 방송이니까 유지하고 넘어가자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굉장히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향후 전망을 지금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것이 말씀드렸죠. 오늘 아침에도 이제 과방위에서는 방송법 3법 이미 통과시켰고 다음 주 25일에는 아마 방통위 특별법도 통과시키고 갔고 아마 곧 본회의까지 해서 밀어붙일 것 같은데 자 이게 모르겠습니다. 정치의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우리가 좀 정치인들의 스스로 해결될 문제인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처음 모두에 이준석 의원 얘기를 잠깐 꺼냈죠. 과방에 한 사람 맨 끝자리에 앉아 계셔가지고 미래를 위한 법안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걸 딱 보면은 이게 지금 이 국회의원조차도 이 법안의 내용이라든가 영향력이라든가 문제를 잘 모르고 계시는 상황에서 적어도 국민들한테 또 뭐 아직 본회의가 남아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과 왜 여기까지라든지 법안 자체의 내용만이 아니라 연역, 공영방송 문제의 본질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숙지를 해가지고 좀 더 국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할 그런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세미나를 하게 된 취지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여기 참석하신 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분야에서 또 시민사회단체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많이 널리 알려주시고 이런 문제점들을 국민한테 알려주셔서 공영방송이 정말 정상화되고 재구조화된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